사사만세 운동의 진원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남전교회예요. 문용기 열사, 그다음에 박영문, 장경춘, 김치호, 박성현 이런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3.1운동,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저분들이 활동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귀속이 되어가지고 식민지 생활한 거죠. 다 뺏긴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에 살면서 우리 정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일본의 지배하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였던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떻게 보면 성씨 이름까지 성까지도 다 개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1900 몇 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이잖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문용기 열사 이런 분들은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에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한문 이런 거 아주 능통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군산에 영명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동시에 가르쳤던 학생이면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갔냐면 저기 목포에 있는 잭 와킨슨 학교라는 거가 있어요. 목포에. 이제 그곳에 가서도 또 영어를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또 학생으로서도 가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를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 문용기 열사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이제 막 일제 강점기로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혼란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함경도 갑산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갑산은 금광이 많이 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금광을 캐서 거기에서 이제 팔아서 돈을 쓰고 막 이러는 곳인데 금광이 많이 났던 거. 근데 문용기 열사가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뭘 했냐면 통역을 했어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을 어디로 보내냐면 상하이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 뭘로 보냈을까요?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자본이 다 들어오는 수입을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이제 뭐냐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하면 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쓰고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자기에게는 거의 없는 그냥 다 들어오는 수입 해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군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군자금. 독립자금으로 다 보냈던 거예요. 근데 독립자금 보낼 때도 여러분 아는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는 것처럼 막 들고 못 갔잖아요. 몰래 막 해가지고 가고 막 빼앗기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의 전액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용기 열사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갑산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죠. 나라에, 내 조국에 지금 3.1운동이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이들이 다 막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용기 열사가 함경도에서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왔냐면 여기 남전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분의 집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산에 있어요. 원래 태어났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냐, 김치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나이가 아마 41인가 됐고, 김치옥 그분은 43살인가 막 이렇게 거의 한두 살 차이에 있는데, 근데 김치옥이라는 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용기 열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 3.1운동처럼 우리도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를 다 되찾다. 거기에 우리도 한번 한몫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문용기 열사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모아졌어요. 거기에 누구를 있는 박성엽이라는 함께, 그 다음에 또 장경춘, 박영문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언제 잡냐? 4월 4일 날에. 4월 4일이면 언제냐면 부시장 아세요? 네. 부시장 알지요? 그 부시장 장날이에요. 한 3일 밤낮으로 뭐 태극기도 원래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날 날짜를 잡아서 문용기 열사, 박영문, 장경춘, 김치호 이런 분들이 허리춤에 또 여성들은 막
저고리 여기 다 태극기 숨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논두렁처럼 다 돼 있었대요. 한 3지대 정도로 나눈 거예요. 1지대, 그 다음에 지대라고 얘기해봐요. 1지대, 2지대, 3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큰 길을 들고 출발을 한 거예요. 동네 분들 막 같이 해가지고 교인들 같이 하고 뒤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시장 또 익산역 이런 데서 이제 다 모이게 됐고 장날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안 있었는데 나중에 막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그때 김치홍 여사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문용기 열사는 거기에서 이제 막 목소리를 흥차게 그 당시에 조선독립만세라고 했지만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당시에는 뭐라고? 조선독립만세. 이거 시험 나온다. 네, 시험 나와. 할 때 뭐 일본의 헌병들이 그 검 있잖아요. 일본도라고 그래. 일본도 그 검으로 팔을 오른쪽을 내리치니까 또 고꾸라지고 나중에 쓰러졌다가 문용기 열사가 그 다음에 왼팔을 또 치니까 또 쓰러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일어나서 외칠 때 막 난자를 한 거예요. 몸을.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문용기 열사는 순국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세 분, 박영문, 장경춘 이런 분들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신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때 문용기 열사는 여러분, 나는 이 붉은 피로 우리 대한의 독립정보를 응조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독립된 대한의 국민이 되게 하겠소라고 외치며 어떻게 했다? 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죠. 문용기 열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어가면서 남긴 것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옷입니다. 저고리예요. 그 저고리가 이따 저쪽에 있는데 사진으로 보게 될 거고요. 피 묻은 저고리인데 그 저고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아직 남아있지를 않대요. 다 없어진 거죠. 소실되고 사라져버렸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문용기 열사님 입으셨던 그 저고리를 문용기 열사님의 아내가 잘 보관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며느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것도 몰래 잘 숨겼던 거예요. 항아리에도 숨겼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 다음에 대들보라고 집을 지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기둥이 있어요. 천장에. 그걸 대들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디에다가도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저고리를 자기가 입었던 피 묻은 저고리를 남편이 입었던 것을 며느리에게 전달해주고 며느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관해야 의미가 없다. 이것을 나라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좀 교육으로도 쓸 수 있고 기감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옷은 그 피 묻은 저고리는 독립기념 천안 독립기념관 아시죠? 치아 그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산화돼요. 오래되게 되면 산화되니까 자주 이렇게 꺼내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잘 보관되어 있고 일단 사진으로 한번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익산의 4.4 만세 운동은 당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많은 만세 운동 중에서도 단일교회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었다. 이는 우리 고장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충절의 고장임을 말해주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후손들에게 전해 길이길이 기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문용기 열사를 이제 찾아서 왔어요. 목포에서 이렇게 익산 1위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문용기 열사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만나려고 했는데 문용기 열사가 돌아가신 거죠. 순국했어요. 그래서 친히 자기가 친필로 쓴 그 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구시장에 가면 그 대교농장 앞에 구시장에 뭐가 있어요? 순국 열사비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거 가보게 될 것 같은데 순국 열사들이 그 필체가 이승만 대통령이 추모하면서 문영기 열사를 추모하면서 써줬다는 그런 친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영기 열사는 1968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1990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나라에서 추서해서 받게 됩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문영기 열사 같은 이런 분들은 어땠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영혼, 어떤 문화, 모든 것들까지도 정말 자유롭게 내 나라에서, 내 땅에서 내 발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이 한 목숨 다 바치겠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놓았던 분이 바로 문영기 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요즘은 너무나 오냐오냐 곱게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그것을 극복해내지는 못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나는 피하고 주변인이 되어서 보는 거야. 주변인 돼서 보고 있어요. 멀리서 나는 멀찌감치 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만 보고. 그게 아니다. 나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뛰어들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도 나누고. 그래서 문영기 열사 속에 담겨있는 그 뭐 어떤 혼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하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게 또 중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 이웃을 사랑했던 거고 나라를, 민족을, 우리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 여러분 다른 것보다 뭐 물질도 좋고 뭐 나의 뭐 힘, 건강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아니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발전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막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렇게 첨단을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땐 또 확실하게 잘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게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또 좋은 사귐, 그 다음에 나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주의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알겠어요? 네. 이타적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 어떤 나라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침범하려고 못한다 이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 이 지역에도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열사를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배출을 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훗날에 이런 좋은 열사 같은 문영기 열사 같은 또 박영문, 장경춘, 김치호, 박성혁 이런 열사 같은 훌륭한 그러한 대한의 멋진 남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